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야, 오늘 방송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이, 한 30분 전부터 좀 제가 알고 있던 단순 목감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조금 드네요. 저 사실 코로나 아직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야, 이게 오미크론인가 싶은 싸한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요. 일단 좀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1% 하락 마감을 했죠. 일단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여기 이제 하락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 차례 좀 멘트를 드렸었는데 딱 저번 주에 이제 섹터 종목들은 그다지 탄력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기 있게 시장에서 좀 자금도 많이 돌아주면서 참 매매할 만한 저번 주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들, 건설, 원전, 디지털 플랫폼,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순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잘 돌아줬죠. 그리고 요번 주는 조금 이제 한숨을 돌려가는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워낙 또 뜨거웠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 리딩방도 저번 주에 편하게 좀 여러 종목 쪽 수익을 잘 냈고, 어제 제가 3월달 저희 리딩방 매매 복귀한 거 한 16종목 수익 내고 한 종목 손절했거든요. 매달 이렇지는 않지만 이번 달은 특히나 매매가 좀 크게 이렇게 먹은 건 없었지만 안정적으로 매매가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매매 복귀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김프로 리딩방은 매매가 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윤석열 정책주 로봇,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친구들이 저번 주에 한번 돈이 싹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요. 아마 최소한 요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움직이더라도 이번 주 후반 혹은 이번 주 진짜 아예 좀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음 주쯤 해가지고 타이밍 잡아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아마 요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질 거고요. 장기 이평선들 이렇게 이제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렴 후에 돌파를 하든 하락을 하든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테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약간 이제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거래대금도 한 4,682억 터졌고, 오토엠 요 종목은 제가 요때인가요? 한번 멘트를 드렸었죠. 제가 오토엔을 참 이때나 매매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을 내본 적이 없었던 참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다.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꽤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재료까지 붙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1파 2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전고점이나 이 부분을 넘기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저도 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멘트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는 같은 동테마인 K카를 약간 중장기 개념으로 들고 오고 있다가 이제 좀 긴 스윙이죠. 개념으로 들고 오고 있다가 여기 이제 요 가격대를 제가 중요한 저항대로 좀 보고 있었고, 여기를 뚫어주면 시세가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좀 보려고 하다가, 이날 이제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절반은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내보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1등주였던 오토엔이 상한가를 굳게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K카가 2등주였으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 양봉은 만들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저항대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어진 거니까 여기서 움직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 종가가 거의 4%로 끝이 났어요.
이때 이제 절반이라도 안 떨었으면 진짜 멘탈 좀 나갈 뻔했죠. 하지만 뭐 오토엔이 이제 좀 눌렸다가 2파까지는 3파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파까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주면서 이때 다시 같이 이제 2등인 케이카가 시세를 좀 돌아 나가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이번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안착을 좀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요 구간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한 4만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일도 이등주의 어떤 그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비실비실함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오토엔이 한 10% 올라갈 때는 2, 3% 따라가는데 오토엔이 뭐 한 3, 4%만 빠져도 얘는 막 뭐 7, 8%씩 빠진다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놓아줄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만약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혹시라도 뭐 케이카가 한번 오토엔을 제끼고 대장 역할을 하는지, 그럴 확률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얘네들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은 뭐 천하제일 단타회 대회가 아마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현대사료가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오상입니다. T상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3상 가고 3정상 가고 여기서는 한 T상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다음날 이제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5상이라뇨. 이거 뭐 진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뭐 정말 4년 동안 뭐 거의 박스권에 준하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를 뭐 이 종목 장기 투자 하셨던 분들은 뭐 거의 한 방에 보상을 받네요. 대단하고요. 내일은 이제 요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애들은 첫 투매, 를 한 번 정도 노려볼 필요는 있겠죠. 첫 투매가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고 뭐 갑자기 개파락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개파락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꼬리 시원하게 달면서 아마 최소 10% 이상의 저점 대비 반등은 한 번은 이제 나올 건데, 거기가 뭐 이제 3일선이 될 수도 있고 5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5일선까지는 웬만하면은 눌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일 아마 뭐 2일선이나 뭐 3일선 정도에서 시원하게 반등 한 번 정도는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그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의 어떤 상한가 풀리고 1일차 투매를 잡거나 눌림을 잡을 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세력주, 누가 봐도 세력주인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고가권이어도.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안랩에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뭐 요런 구간에서 명확히 이제 외인 혹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시세가 조정 없이 단기간에 많이 이제 좀 올랐던 애들은 조정 없이 이렇게 그냥 고가권에서 다 털어버리고 조정 없이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야 어마어마하죠. 반등 거의 뭐 진짜 2, 3% 반등도 안 나오면서 한 35%, 한 30% 가까이 빠졌죠. 뭐 여기 꼴랑 나온 게 여기서 한 6%, 9% 반등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한번 걸리면 이제 작살이 나는 건데, 요런 게 한 번 더 있었죠. 최근에. 물론 얘네는 이제 악재랑 같이 좀 빠져가지고 다른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때 휴마시스도 거의 반등 없이, 그래도 안랩보다는 나았어요. 반등이 좀 나아졌죠. 이런 구간에서. 아무튼 뭐 요런 것처럼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급 종목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테마주 혹은 뭐 이제 세력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에 관여를 좀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수급 종목이라고 부르고, 외국인이 뭐 시세에 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뭐 프로그램 매매 정도만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세력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테마주 세력주라고 하는데, 수급 종목들이 단기간에 조정 없이 이렇게 이제 올랐을 때 반등 없이 빠지는 경우가 진짜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현대사는 누가 봐도 최근에랑 비교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UNI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급등하고 뭐 이런 날 첫 조정봉에서의 어떤, 요거는 조금 접근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첫 투매가 나왔을 때 뭐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UNI로 치면은 여기서 이제 첫 투매가 고점 대비 한 20% 가까운 투매가 고점 대비 나온 건데, 저점 대비 18% 가까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의 종가 부근이 매수 타점이 됐을 것 같고, 만약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가권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상가의 종가 부근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갭 조금 띄우거나 갭하락 후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마도 요런 구간이나 여기요, 요 타점이나 어떤 3일선 같은 이평선들의 기준으로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니까요, 잘 하시는 분들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등주가 내일 이제 매매가 되는데 2등주를 3등주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5월 뭐 초쯤에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뭐 유가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언제 시장이 혹시라도 좀 투매가 나오거나 이럴 때 분위기 봐가지고 단기 반등 정도는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잘 줄고 있고요. 한 요 정도의 모습, 요 정도에선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막 휴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테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 수상 관련주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주식을 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항상 우리는 주식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번 주말이랑 저번 주에도 제가 보면은 연어 값이 지금 뭐 한 30% 이상 올라가지고, 이제 연어 판매하는 가게들에서 지금 연어를 아예 그냥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일시적으로 연어 값을 거의 뭐 한 2배 이상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이었던, 저번 주인가 제가 참치를 친구랑 한번 먹을까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단골 참치집이 문을 닫아서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참치가 안 들어온대요. 뭐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참치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고 있다고 해서, 야, 요런 거를 저도 빨리빨리 좀 실매매 적용을 시켰어야 되고, 오늘도 진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또 단기 과열이랑 이런 게 또 좀 걸려가지고, 내일 이렇게 5일선 올라오면 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일단 뭐 수산주들 보여줬고, 내일 뭐 오전에는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알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라왔고, 사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알미늄 관련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뭐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취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낙연 관련주인 뭐 남선알미늄, 홍준표 관련주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대구시장 출마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만들면은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TBC였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관련주도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경남 스틸 이런 애들은 뭐 홍준표 관련주일 수도 있고 철강 관련주일 수도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뭐 이제 당대표의 광주시장 출마 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선언보다는 이제 뭐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넥스트아이 맞나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관련주 넥스트아이 뭐 삼보산업 요런 친구들 있어요. 삼영하 근데 조금씩 다 꿈틀거리는 느낌은 또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뭐 정치 테마주들도 제가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스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뭐 홍준표 그다음에 뭐 이준석 요 정도 일단은 뉴스가 있어서요. 대구시장이고 여기는 이제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얘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조금 안 좋게 들어가서 그리고 뭐 테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핫하다라는 느낌은 또 없기는 하고요. 설강주들도 얘네는 되게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고 참 좋아요. 하이스틸도 그렇고 보면은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잘 뽑아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고점 리스크가 발생이 되어졌으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오늘 이제 갭 띄고 음봉 맞아버려서 일단 좀 5일선 지켜주는지 뭐 그런 거 정도 일단 체크한 다음에 다시 접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이제 저번 주에 한 번씩들 다 쳤죠. 그래서 아직 그래도 그러니까 이화공영이랑 일성건설은 조금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단기과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동신건설이 좀 올라왔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 신혼종합개발이나 뭐 범양건영 삼부토공 같은 애들이 아직 그래도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덜 하지 않나 싶어서 얘네들도 한 번 정도 친다면 그러니까 건설주가 만약에 뭐 이번 주 후반이랄지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 이화공영 일성건설 이런 애들보다는 범양건영 신종계 요런 애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와이프 관련주였던 히림도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갈 수 있을지 얘도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고 원전도 대장이었던 한전산업이랑 한신기계가 이제 고점 리스크가 조금 있어서 일진파워나 뭐 보성파워테 이런 애들로 대장이 바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안철수 관련주는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안랩이 너무 아까 보여드렸던 뭐 휴마시스 같은 패턴으로 큰 반등 없이 이렇게 그냥 쫄쫄쫄하고 떨어져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안철수 관련주는 아주 좋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도 일단은 뭐 어떤 뭐 기간 조정으로 그냥 조금 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DY 뭐 로보티즈 다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좀 형성된 애들은 RS 오토텍 뭐 SP 시스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뭐 이제 뭐 상한가 눌림목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뭐 메타버스 애들도 뭐 큰 가격 조정은 없이 그냥 조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번 더 뭐 이렇게 피날레 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접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얘네도 지켜봐야 되겠죠. 야, 이 뭐 모든 테마를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NHN 벅스도 심상치 않은데 4월 1일이 2일이 이제 오픈 날짜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피날레 봉 찍고 쌍봉 맞고 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뭔가 좀 손이 안 가는 종목이네요. 차트가 언제 설거지가 나올지 모르는 차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손이 안 갑니다. 물론 뭐 정고점을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또 물량 넘기기 참 좋은 자리라서 짧게 짧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한 방에 올라줬으면 좋은데 되게 스물스물 오르다 보니까 관련주 애들도 막 시세가 엄청 핫하게 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얘네들도 뭐 추세적으로 천천히 갈 수 있으니까요. 얘네들도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마주 순환매가 좀 많이 안 돌았다고 느껴지는 게 자동차 부품주 쪽 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인포뱅크를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일단 절반 뭐 익절하고 나머지 홀딩 해봤는데 시간에 무지하게 떨어졌네요. 아무튼 뭐 이제 칩셋 미디어도 저희가 요 구간에서 사서 갖고 있다가 요날 익절을 다 팔고 나왔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인포뱅크랑 칩셋 미디어 두 가지를 저희는 가지고 있었던 거고, 얘네 둘은 고개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뭐 현우산업이나 뭐 테슬라 관련주 뭐 오디테, 소니 전기차 관련주 모다이노치 요런 애들 아직 한 번 정도 뭐 기회 봐가지고 슈팅 정도 나올 수 있어서 뭐 텔레칩스도 뭐 자율주행으로 좋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 EV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요때였던가? 얘는 이제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요게 마지막 설거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시세를 내고 떨어지는 애들의 그냥 전형적인 설거지 파동의 모습들 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을 더 가버리니까 여기서죠. 여기서 아마 물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느낌상. 근데 이때가 역시나 피날레였다. 뭐 산업은행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여러가지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찝찝한 딜이었고 뭐 순조롭게 뭔가 매끄럽게 딜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고, 정말 혹시라도 언젠가 악재가 나오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다가 한번 해먹고 나온 끄터머리 자리에서 이런 파동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 보고 이때는 저를 욕하셨겠지만 뭐 혹시나 뭐 이런 거에서 또 물려 계시다가는 또 지금은 제 말을 안 들은 거를 또 뭐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네,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들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리딩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그냥 문의라고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안내사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